안녕하세요. 산일본지 부북리뷰입니다. 저는 그 부북리뷰의 부북장입니다. 오늘은 몽골이 유럽을 절구처럼 빻았다. 몽골이 유럽을 절구처럼, 절구지라는 절구 있잖아요. 절구처럼 빻았다라는 제목으로 지리의 복수 로버트 카플란 이 책을 리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그 다음에 부제로는 햄버거는 몽골 거. 햄버거는 몽골 거예요. 몽골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 황금보검과 바보 온달. 요것도 이제 몽골이 유럽을 절구처럼 빻았다 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맞다 했어요. 뭐냐? 그게 이제 바로 유라시아 심장지대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있어가지고 뭐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이제 뭐 유라시아 뭐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나치도 동유럽 지배하고 이제 유라시아 심장지대 지배해서 이제 세계 정복 요거 이제 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진짜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중요한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그 역사적으로 왔을 때 이제 황금보검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뭐 바보 온달이라든가 심지어 단군까지 이렇게 보면서 유라시아 심장지대 파급력이 확실히 있구나. 절구처럼 보세요. 절구 있으면 이제 여기 절구 사진인데, 절구 있으면 절구로 막 떡을 찌잖아요. 떡을 꽉 누르면 그 떡이 옆으로 쭉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급력이 확실히 유라시아 심장지대에 있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느껴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재미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이 책은 2012년에 나왔고, 달을 마디는 맥킨더 얘기예요. 맥킨더와 관련된 어떤 이제 유라시아 심장지대 이론, 그 이론에 대해서 아시아의 절구질에 형성된 유럽, 절구질의 의해라고 해야 될까요? 절구질의 의해 형성된 유럽, 그 다음에 나치 유라시아 심장지대랑 나치랑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련도 이제 유라시아 심장지대를 지배했죠. 나치는 지배하려다가 이제 망한 거고. 그다음에 조지 캐넌의 봉쇄 정책. 이렇게 소련이 유라시아 심장지대를 지배를 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해서 이제 조지 캐넌이 이제 봉쇄 정책을 펼쳤다. 그 내용 이제 보고, 그래서 유라시아 심장지대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뤄놨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지대 절구질. 그게 이제 몽고와 햄버거. 이미지 같은 걸로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서역인. 그 신라의 서역인상 있잖아요. 신라의 서역인상. 막 수염 막 나고. 이게 이제 터키 사람 같아. 그 인물상이. 느낌 자체가. 그 이제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훈족과 게르만 이동. 황금보검. 요것도 황금보검도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이게 있어요. 이게 다 맥이 맞닿아 있는 거야. 단군도 이제 같이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이랑 어떻게 보면 역사랑의 교차점, 심장지대로 보는 지정학이랑 역사와의 이제 교차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하고 맥킨더, 이분이 이제 맥킨더라는 사람인데. 심장지대 이론을 이제 펼친 거예요. 심장지대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심장지대인 거예요. 심장지대. 요거를 지배하는 게 맥킨더 심장 이론, 심장지대 이론, 요거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동유럽을 지배하는 사람이 심장지대를 지배하게 되고, 심장지대를 지배하면은 이제 세계섬, 이게 세계섬인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이 제일 큰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세계섬을 지배하는 사람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제 지배한다. 이게 엄청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시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요 유라시아 심장지대인 거예요. 요 사람이 요거를 중시 여겼어요. 그러면서 유럽과 관련돼 가지고 유라시아 심장지대, 유럽의 형성과 관련돼 가지고 심장지대가 영향을 끼쳤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맥킨더는 유럽 문명을 아시아의 침략에 맞선 투쟁의 산물이라고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거. 그러므로 유럽 역사를
아시아 역사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을 했다. 그러니까 역사의 패턴을 보신 거예요, 이분이. 패턴, 맥킨더 이분이. 그는 유럽이 문화적 현상이 된 것은 주로 지리 때문이라는 점도 맥닐리라는 이제 학자겠죠. 보다 몇십 년 앞서 이미 지적을 했다. 그 다음에 중략을 하고 심장지대인 스텝지대가 그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이쪽 뭐 금방 얘기했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지대 스텝지대가 광활한 데다가 기후도 혹독하며 모래와 강풍으로 인해 식물도 목초밖에 자라지 않는 데다가 방어 수단 또한 변변히 없다 보니까 도중에 적을 만나면 분쇄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분쇄당하기도 하는 그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죠, 애들이. 예, 마초인 거죠, 마초. 무자비한 종족밖에 출현할 수 없다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지워놨는데 좀 지저분하지만은 이렇게 취소선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 읽게 돼요, 글로. 이게 이제 제가 글로 이제 하려고 글로 이제 보라고 이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것도 뭐 다 이제 이런 아시아에서 온 이제 절구질에서 형성된 거예요. 이렇게 적대적 해양 세력에 가로막힌 기독교 반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위에도 바이킹 해적이 있고 지중해도 이렇게 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절구 통처럼 이게 절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장지대에서 온 아시아인들이 빵 때린다는 거예요. 절구를. 그렇게 돼서 형성된 게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구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가 막힌 어떤 이해를 이제 돕고 있는 거죠. 절구질이라고 이제 비유지만은. 이렇게 적대적 해양 세력에 가로막힌 기독교 반도를 중심으로 기마 민족인 아시아의 투르크족이 들이닥친 거다. 그러니까 투르크족이 들이닥쳐버려가지고 유럽이 형성돼버린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근대 유럽도 절구질 속에서 탄생한 거고, 그러니까 심장지대의 절구질에서 빵 해서 형성된 거고, 절구공인은 그 망치죠. 다름 아닌 유라시아 심장지대의 육지 세력이라는 게 된다. 이 육지 세력, 심장지대 육지 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투르크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몽고를 보겠어요. 몽고도 이제 유라시아 심장지대의 기마민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훔쳐온 건데, 제가 따온 건데, 보면은 이거 안 움직여? 응. 움직여야지. 응, 이게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몽고족이 빵. 그러니까 떡이 퍼지듯이 그 절구통에서 떡이 퍼지듯이 빡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빵 치면서 유럽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이렇게 빵 치면서 이제 한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쯤이겠죠. 고려시대 뭐 한국 여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잘 대우해줬죠. 고려시대 때 그런 부분이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빵빵. 근데 이건 지금 몽고 이야기인데 몽고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투르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몽고 이후 세대 이야기겠지만은 몽고 때도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보신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치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나치는 동유럽을 이제 맥킨더 이론을 딱 보고 동유럽을 지배하면은 심장지대 지배하고 심장지대 지배하면은 우리가 세계 지배해? 그러면 동유럽 빨리 프랑스 빨리 지고 동유럽 가서 동유럽 정복하고 소련 정복해서 여기 다 먹고 이거 다 먹어가지고 세계 지배해야지. 이게 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도 유라시아 심장지대 이론을 맥킨더 심장지대 이론을 일종의 악용을 한 거죠. 악용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나치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소련도 있다는 거야. 소련도 역사의 폭넓은 흐름을 이렇게 순식간에 조명해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제 요거는 재인용한 부분인데, 재인용한 부분인데 이제 그 책이 이제 그 앞에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뭐 어떤 폭넓은 흐름 어떤 걸 조망했는지 나오지 않지만은 일단 추적해 보건데 역사를 이제 이제 봤겠죠. 자기 관련돼 가지고 지리적 관련의 지속성이 느껴지지 않는가? 바다로의 접근로가 차단되고
고대에는 기마 유목민에게 노출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철도망으로 뒤덮인 거대한 유럽 아시아 지역이야말로 세계 정치 중추지대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카플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에도 나타나듯이 이제 카플란이 이제 맥킨더 글을 인용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킨더는 20세기 초 확장된 러시아가 지닌 구심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이렇게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몽골족의 구심성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몽골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몽골이랑 뭐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쑥쑥 주는 것처럼 몽골이 주는 것처럼 소련도 그렇게 줄 거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라시아 심장지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심장지대 그 이론이에요. 몽골족이 유라시아 변두리 지역의 관문들 핀란드, 폴란드, 터키,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두드리고 때로 부수기도 했던 것처럼 러시아 또한 대륙 투기 움직력과 근래에 개발된 철도의 도움을 받아 주변 지역의 관문들을 두드리게 될 거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철도가 이제 몽골족으로 치면 이제 기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소련이 뭐 북한 공산화도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이제 영향 주고 아프가니스탄도 찝쩍거리고 이렇게 찝쩍거렸다. 그걸 이제 미국이 이제 방어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고, 요거는 심장부고 주변 지역 이렇게 나왔고, 얘는 크게 섬이 두 개인 거야.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여기는 이제 유라시아 이렇게. 여기를 지배하면 이 섬이 더 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섬을 지배하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섬을 지배하게 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지 캐넌의 봉쇄 정책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외교관이자 러시아 전문가인 조지 캐넌이 1946년 모스크바에서 긴 전보를 보내 역설한 봉쇄 정책에서 스파이크 먼과 맥킨더의 기미가 느껴지는 것도 그래서이다. 이제 이 스파이크 먼은 얘기를 하는 게 이 주변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해안가 이런데 잘 사는 도시 같은 경우는 해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맥킨더는 이 심장부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한 같은 사람은 이제 바다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고. 근데 근데 이제 이 조지 캐넌은 일단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봉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캐넌의 이론에서 조지 캐넌의 이 정책에 있어서도 맥킨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지대를 중시했던 그 맥킨더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대응한 게 이제 조지 캐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쇄야말로 심장지대 세력이 포위라 부른 심장지대 주변의 해양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유럽, 아랍의 온건 국가들 군주제가 붕괴되기 이전에 이란에 대한 방위,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에서 벌인 전쟁 모두 공산주의 제국 소련의 지배권이 심장지대에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제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소련 때문에 준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몽고와 멕시코가 있어요. 몽고랑 멕시코래. 몽고와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유래 그렇게 해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가 몽골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홍익희의 음식 이야기 이렇게 해서 기사가 있어요. 몽골군의 기동력이 신출 기물할 수 있었던 것은 보급부대 없이 장병 스스로 자기가 먹을 걸 안장 밑에 가지고 다니며 식사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 안장 및 음식이 바로 육포가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티가 몽골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 영향을 주고 러시아가 또 이제 함부르크 거기서 이제 햄버거 왔잖아요. 이제 고기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는 심장지대 증거예요. 심장지대 절구질의 증거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심장지대 절구질이 북한이 공산화된 북한도 그 심장지대 절구질의 증거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어떤 대응, 봉쇄의 여긴 대응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응이었던 거고, 조지 캐논의 어떤 전략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증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심장지대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지대 절구절 서역인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서역인상이야. 서역인상인데, 요게 이제 심장지대에서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야. 여기 햄버거처럼 한국의 증거. 그러니까 햄버거는 저기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서 영향을 준 거고, 이 서역인상은 우리한테 또 영향을 준 거고. 그러니까 아까 몽골 쭉쭉 퍼지는 지도 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이쪽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절구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맥킨더는 자기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는데, 우린 한국이니까 한국 입장에서 좀 보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심장지대 절구질이 있다라는 거야. 역사적으로. 원성 왕릉으로 추정되는 계룡 앞에 서역인 석상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가 있었어요. 학술대회가 있는데, 뭐 찬반 이렇게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부소장은 석상과 사마르칸트 벽화 유사성을 들어서 석상의 주인공은 사마르칸트에서 온 소구드인이라고 주장을 했다. 7에서 8세기 실크로드 전역에서 활동을 했다. 이 소구드인. 그 다음에 신라에 들어와서 공을 세운 것을 치하에서 상을 세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도 불끈 재어져 있고 이런 상도 멋있어. 여기가 소구드인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아래쪽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요거 한 거는 이 사마르칸트 벽화. 요게 사마르칸트 벽화에 이제 고구려인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막 교류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바보온달 있어. 바보온달. 바보온달도 이쪽에서 온 중앙아시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온달과 온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이게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바가 아니라 심장지대 이론이라는 거예요. 심장지대 이론. 환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기적 몽골은 이제 뭐 1200년도 그때잖아요. 소련은 이제 최근이고. 소련이 지금 지금 북한한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몽골도 이제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제 신라 시대 때도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뭐 환바가 아니라. 그다음에 온달과 온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소구디아에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바보온달, 신라 김춘추의 호위무사 온군해가 중앙아시아 옛 소구디아 왕국의 왕족과 혈연관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집에서 명예 교수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군해는 대신 이제 죽은 사람이잖아요. 온달도 온씨가 이제 이쪽이라는 거야. 온씨가 이쪽에서 왔다는 거야. 사마르칸트 여기 또 있고 소구디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달 이야기는 막 온달이 이제 죽어가지고 신라랑 싸워가지고 이제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막 뭐 이제 관이 안 움직이니까 평강공주 와가지고 쓱 만져주니까 하고 이제 생사가 이제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쓱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도 이제 감동적이죠. 근데 그렇게 온달 이야기도 온달의 온씨도 이쪽 지역이라는 거야. 이것도 햄버거처럼 절구질의 증거라는 거예요. 심장지대 절구질의 증거라는 거야. 그다음에 훈족.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몽고 햄버거보다 이제 여기가 더 이제 옛날 이야기고 이거보다 이제 이게 더 옛날 이야기고. 이 황금보검이 신라에 가면 있어. 신라에 가면 황금보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박물관 가면 지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특이하잖아요. 지금 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 카자흐스탄이랑 비슷해. 그리고 뭐 카질 석군 이런 거랑 비슷해. 이게 다 중앙아시아인 거야. 그러니까 유라시아 심장지대인 된 거야. 이것도 일종의 유라시아 심장지대 절구질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보검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뒷면에 있는 건데 1500년 만에 깨어난 황금보검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증언하는가? 나는 훈족의 이동로에서 발견한 고고학적 유물과 역사적 사실들을 분석해 훈족의 집단 일부가 한민족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훈족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왔다라는 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하여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햄버거처럼 그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유라시아 심장지대
중심부에서, 중동에서. 그거 이제 증거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도 황금보물의 비밀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도 솔깃해요, 솔깃해. 그다음에 뭐 카드를 섞고 이렇게 이쪽 부분에 뭐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족에 의해서 게르만도 이동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심장지대 절구질이고 이제 그쪽은 이제 유럽이고 우리는 아시아 쪽은 훈족 이런 거에 의해서 황금보검 이런 게 관련이 있다. 영향을 받았다. 햄버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많이 이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정민 박사님. 이 박사님 책이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야. 그러니까 단군이 카자흐스탄 출신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제 환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패턴이라는 거야. 심장지대 절구질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은 심장지대에 있던 뭐 단군 세력이든 뭐든 간에 영향을 줘가지고 카자흐스탄 이쪽 그쪽 근방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한국까지 온 게 이제 단군이라는 거죠. 그게 심장지대 절구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지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다음에 심장지대 절구질 훈족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게르만 이동해가지고 뭐 로마 망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황금보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심장지대 절구질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서역인상 같은 것도 또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심장지대 절구질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몽고 시대가 돼서 몽고가 또 햄버거를 또 러시아 유럽에다가 이제 보급했다라는 거지.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요. 패티라는 아이디어를. 그리고 소련에 가지고 소련에서 이제 북한이 공산화되는 거 그것도 이제 햄버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지대 절구질. 이제 거기서 방어한 게 이제 분단으로 된 거고. 미국이 방어한 게. 그래서 이렇게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카자흐스탄, 이거 카자흐스탄이거든요. 이게 몽고인데, 꼭 이게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좀 바뀔 수도 있어. 아니, 이쪽에서, 몽고에서 발음을 했으니까 이쪽에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유럽 중심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절구질을 하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군, 뭐 햄버거 패티, 그 다음에 뭐 황금보검, 그 다음에 뭐 서역인상, 바보 온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뭐 그 언어 같은 것도 여기 있는 언어랑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단군, 뭐 훈족, 황금보검, 서역인상, 햄버거, 그다음에 뭐 북한 공산화, 뭐 그다음 신생 유럽의 탄생 이게 모든 게 유라시아 심장지대의 파급력에서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죠? 예. 이렇게 하고 이번 꼭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꼭지에서는 이제 한국이랑 몽고랑 통일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한국이랑 몽고랑 통일 얘기. 요거에 기반을 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고와의 통일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거. 심장지대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이제 봤잖아요. 우리 심장지대에 대한 대응으로서 뭐 조지 캐논이 뭐 봉쇄 정책도 하고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장지대에 좀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몽고와의 통일 요거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추측인데 김정민 박사님도 이 카자흐스탄 이걸 해가지고 심장지대 그거를 좀 노리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해서 어떻게 이제 해볼 이제 작전을 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분 이제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재미있는데 저도 많이 듣는데 그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욕을 하시는 게 있어. 욕을 좀 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거죠. 이제 추천했는데 뭐 욕을 하는 걸 추천해 줬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의도 자체는 젊은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그러니까 좀 친숙하라고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무슨 뭐 드라이브 하는데 이거 틀었다가 욕 나오면은 민망한 얘기하고 욕 나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주의하시라. 그렇지만 이제 젊은 애들이 편하게 들으라고 이제 작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카자흐스탄 얘기는
그렇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심장지대 절구질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이제 황금복음 이것도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한 꼭지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간략하게 보면서 심장지대가 실제로 저렇게 의미가 있었구나. 꽝꽝 치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보고 확인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꼭지에서는 몽골이랑 한국 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도움이 되고 일조할 수 있는 저희 부북 리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